독일은 성인 산업을 합법화하는 것부터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문화까지 특별하고도 독창적인 놀라움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독특한 나라에 대한 흥미롭고 기발한 사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독일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요? 20번. 생일 축하는 절대 미리 하지 않는다. 독일 친구의 생일을 기억하고 미리 축하해주면 감동을 받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잠시 멈추세요. 독일에서는 생일을 당일 전에 축하하는 것은 환영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불쾌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독일 사람들은 알을 부화하기 전에 병아리를 세지 말라는 속담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생일을 미리 축하하는 것은 불길하게 여겨지며 마치 그날을 무사히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문화는 생일 전통조차도 정확성과 실용성을 중시합니다. 그들에게 생일은 실제로 날짜가 되어야만 기념할 가치가 있습니다. 미리 축하하는 것은 단순히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질 뿐 아니라 불운을 불러오는 미신과도 연결됩니다. 마치 축하받을 당사자에게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암시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지요. 옛 독일 민속에서는 생일을 미리 축하하면 죽음을 관장하는 신을 깨운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은 이 전통을 매우 신중하게 지킵니다. 만약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생일 축하해 라는 말은 꼭 당일에 하세요. 훗날 스스로도 그 선택을 고맙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19번. 독일의 합법적인 성인 산업. 독일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며 민감한 이 직종을 합법적이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산업으로 전환시킨 나라입니다. 2000년 합법화 이후 성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공식적인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베를린, 함부르크, 코엘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의무 등록, 정기 건강 검진, 세금 납부를 통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규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방 정부는 이 산업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독특한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이라는 도시에서는 특정 지역에 특별한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자판기에서는 음료나 과자가 아닌 업무 티켓을 판매합니다. 종사자들은 근무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하루치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데 가격은 하루 약 6유로입니다. 이렇게 모인 자금은 지역 청소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왜 이런 티켓이 필요할까요? 지방 당국은 이 제도가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하고 공공재정에 기여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유효한 티켓 없이 일을 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거나 규정을 준수할 때까지 일을 중단해야 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자판기 제도 외에도 독일은 종사자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안전구역을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코엘른에 있는 스위트박스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용자에게는 사생활을 보장하면서도 보안장치와 감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안전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종사자들의 위험을 줄이고 불법적인 노상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로 크게 호평받고 있습니다. 18번.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독일은 인구 80만 정욱 점점 124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잠깐, 마치 새해 전날의 북적이는 시장처럼 혼잡한 모습을 떠올리기 전에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일은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적절히 분산시키는 기술을 완벽히 익힌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국토 면적은 약 3,522제곱킬로미터로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땅이 사람들로 가득 찬 것은 아닙니다. 베를린, 위넨, 함부르크와 같은 대도시는 늘 활기로 가득하지만 독일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17번. 독일에서 허용되는 나체 활동. 혹시 옷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달려보고 싶다는 꿈을 꿔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독일이 바로 그 꿈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옷을 입지 않는 것이 이상하거나 부적절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문화적 관습으로 존중받으며 특별한 이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유신체 문화라는 뜻의 프라이코바 어쿨투어, 줄여서 FKK입니다. 시원한 바다에 몸을 던지거나 잔디 위에 아무 제약 없이 누울 수 있는 것. 독일에서는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FKK는 20세기 초 인간의 몸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옷을 벗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이 운동은 빠르게 확산되어
독일만의 뚜렷한 문화적 특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원, 캠핑장, 지정된 해변 등 곳곳에서 FKK 표시를 볼 수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옷을 벗고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일에서 아무 곳에서나 완전히 벌거벗고 다닐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독일인들은 인체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개인 공간과 공공 예절을 매우 존중합니다. 그래서 FKK 지역은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곳이 FKK 해변으로 햇살과 맑은 물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또한 뮌헨과 베를린 같은 대도시의 일부 공원에는 FKK 전용 구역이 마련되어 있어 이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16번. 유럽에서 두 번째로 많음은 맥주 소비. 독일인들이 맥주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는지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거의 물처럼 자주 마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일인 한 사람이 1년에 평균적으로 마시는 맥주는 약 101리터로 욕조 하나를 가득 채울 만한 양입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 남부의 바이에른은 맥주 문화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며 이 수치에 크게 기여합니다. 바이에른 지역 사람들은 1인당 연간 무려 150리터나 마시는데 이는 독일 다른 어떤 지역도 따라올 수 없는 기록입니다. 바이에른 사람들에게 맥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빵과 감자처럼 일상에 꼭 필요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에 맥주를 곁들이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으며 오히려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맥주를 마시는 나라는 체코로 1인당 연간 84리터에 달합니다. 그러나 바이에른의 열정을 본다면 이 기록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바이에른 사람들의 헌신 덕분에 독일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맥주 소비국이라는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이 위치는 쉽게 빼앗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인들의 맥주 사랑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은 뮌헨의 옥토버페스트입니다. 매년 이 축제에는 전 세계에서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단 몇 주 만에 약 700만 리터의 맥주가 소비됩니다. 축제에서 사용되는 1리터짜리 대형 맥주잔은 이제 즐거움과 축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축제에서 캔이나 병맥주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맥주는 오직 커다란 나무통에서 바로 따라내며 그 덕분에 특별하고 신선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뮌헨의 양조장에서 만든 맥주만이 축제에서 판매될 수 있어 방문객 모두가 최고 품질의 맥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 15번. 독일 여성들은 공정함을 중시한다. 많은 나라에서는 데이트할 때 남성이 계산하는 것이 일종의 암묵적인 규칙처럼 여겨지지만 독일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독일 여성들은 상대가 계산해 주는 것을 개의치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비용을 나누어 내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맞습니다. 독일 여성과 식사하러 나간다면 계산서를 함께 나눌 준비를 해야 합니다. 2021년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독일 여성의 90%는 감정적인 관계 속에서도 경제적 독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여성이 저녁 식사를 제안했을 때 그녀가 계산을 나누자고 하거나 심지어 전부 자신이 내겠다고 하는 일도 전혀 드물지 않습니다.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은 이번에는 내가 낼게, 다음번에는 네가 내 라는 식이며 실제로 매우 흔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용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관계 속의 평등을 중시하는 독일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독일 여성들은 경제적 부담을 함께 나누는 것이 상대에게 가해지는 압박을 줄이고 관계를 더욱 균형 있고 건강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만약 누가 계산하느냐가 별일 아닌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독일에서 데이트를 하며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신사적인 태도로 식사값을 내겠다고 제안할 수는 있지만 독일 여성들은 종종 이를 거절하고 나누어 내기를 고집하기도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분명히 비용을 나누자고 하는데도 억지로 대신 내겠다고 하면 오히려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 여성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정중하게 본인 몫을 내겠다고 제안하고 그녀가 굳이 내겠다고 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독일인들은 솔직함을 소중히 여기며 데이트 비용을 나누는 것도 그들의 정직하고 직접적인 문화의 일부입니다. 독일에서는 비용을 나누는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중과 독립심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독일 여성들은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보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14번. 독일의 성스러운 교통체계. 독일의 교통 시스템은 기술과 계획, 그리고 정밀함이 하나로 어우러진 완벽한 본복입니다.
그 중심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속도로망 아우토반이 있습니다. 최상의 도로 품질과 구간별로 속도 제한이 없는 구간까지 갖춘 아우토반은 속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습니다. 시속 200km로 달려도 벌금을 물지 않고 단 안전 규칙만 잘 지키면 문제 없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번개처럼 달려가는 자동차를 보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이곳이 독일 자동차들이 진정한 성능을 발휘하는 무대입니다. 좀 더 여유로운 속도를 원하지만 빠르게 이동하고 싶다면 독일의 초고속 열차 ICE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 열차는 독일 주요 도시를 연결할 뿐 아니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같은 이웃 나라까지 이어집니다. 최고 시속 300km에 달하는 속도로 달려 프랑크푸르트에서 베를린까지 단 몇 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비행기보다도 빠른 셈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 엄수입니다. 독일인들에게 기차가 10시 5분에 출발한다고 하면 정말로 10시 5분 정각에 출발합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문화적 습관이 아니라 국가적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만약 5분이라도 늦는다면 다음 기차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독일인에게 시간의 가치에 대한 진지한 훈계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더 좋은 점은 독일의 대중교통이 단순히 편리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를린, 뮌헨, 함부르크 같은 대도시에는 효율적인 버스, 지하철 U반, 지상 전철 S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교통 혼잡을 줄이고 배출가스를 최소화합니다. 게다가 독일 전역에는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자전거 이용이 매우 활발합니다. 이는 독일의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생활 방식과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13번 소시지뿐만 아닌 독일 요리. 독일 음식을 떠올리면 보통 소시지와 빵이 먼저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그보다 훨씬 풍부한 음식의 천국입니다. 무려 300종이 넘는 빵과 수백 가지의 소시지가 존재하며 브라트부어스트, 커리부어스트, 바이스부어스트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고유의 맛과 조리법이 달라 소시지만 탐구해도 책 한 권을 채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독일 요리가 소시지와 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 중 하나는 슈바인스 학세, 즉 돼지 족발 구이입니다. 바삭하게 구워진 껍질과 부드럽고 촉촉한 고기가 입안에서 녹아내리며 사워크라우트와 감자 으깬 요리와 곁들여져 최고의 맛을 자랑합니다. 이 음식은 맥주홀에서 특히 사랑받으며 전통 축제에서도 빠질 수 없는 메뉴입니다. 좀 더 가볍거나 채식 위주의 음식을 원한다면 치즈 소스를 곁들인 꼬장배추 요리를 추천합니다. 꼬장배추의 은은한 단맛과 녹아든 치즈의 진하고 부드러운 풍미가 어우러져 따뜻하고 포근한 맛을 선사합니다. 마치 한 그릇에 담긴 호응 같은 느낌을 주는 요리입니다. 그리고 독일 음식을 이야기하면서 맥주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독일에는 1,500종이 넘는 맥주가 있으며 전국 곳곳에 수천 개의 양조장이 있습니다. 매일 다른 맥주를 맛본다 해도 수년 동안 새로운 맛을 계속 즐길 수 있을 정도입니다. 독일 음식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행사 중 하나가 바로 뮌헨의 옥토버페스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맥주 축제인 이곳에서는 신선한 맥주와 전통 요리를 즐기며 축제의 활기찬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 수 있습니다. 12번 독일에서 맑은 물 마시기 쉽지 않다. 독일의 식당에서 물을 주문하면 조금은 문화적인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수돗물을 바로 내어줄 거라 기대했다면 오산입니다. 독일에서 맑은 물, 그러니까 거품 없는 물은 전혀 일반적인 음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대부분은 작은 거품이 있는 탄산수가 병째로 나옵니다. 독일인들에게 맑은 물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독일 문화에서는 손님에게 단순한 맑은 물을 내어주는 것이 오히려 예의에 어긋난다고 여겨집니다. 독일에서 말하는 물은 보통 탄산이 있거나 병에 담긴 형태입니다. 때로는 가볍게 톡 쏘는 기포가 들어있고 보통 고급스러운 유리병에 담겨 나옵니다. 이는 손님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꼭 맑은 물을 원한다면 아주 분명하게 맑은 물 혹은 수돗물을 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종업원에게서 놀란 표정이나 정중하지만 어딘가 의아한 미소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일 거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많은 식당에서는 수돗물조차 요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산수는 독일에서 매우 인기 있는 음료이며 단순히 상쾌함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련된 기분까지 더해줍니다. 독일인들은 탄산수가 음식 맛을 더 좋게 하고 소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믿습니다. 게다가 맑은 물에 비해 특별함과 고급스러움이 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11번 잃어버린 물건? 나무에 걸어두면 된다. 독일에서는 나무가 단순히 그늘을 만들어주거나 꽃을 감상하는 용도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나무가 일종의 분실물 보관소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기차 행적에서 장갑이나 모자를 잃어버렸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처의 나무를 살펴보면 잃어버린 물건이 꼭 주인을 기다리듯 걸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모습이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독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장갑, 목도리, 모자, 심지어는 우산까지 길가의 나무가지나 기차역 주변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인들은 이렇게 분실물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이 주인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독일인들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물건이라도 자신 것이 아니면 절대 가져가지 않습니다. 분실물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은 독일인들에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습관이기에 굳이 따로 당부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분실물을 나무에 걸어두거나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두며 주인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단순히 물건을 되찾게 해줄 뿐 아니라 독일 사회에 깊이 자리 잡은 정직함과 타인에 대한 존중심을 잘 보여줍니다. 10번 독특한 화장실 구조. 독일에는 처음 화장실에 들어선 사람들을 잠시 당황하게 만드는 특별한 화장실 구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볼일을 본 뒤 바로 물로 씻겨 내려가지만 전통적인 독일식 화장실은 평평한 선반 같은 구조가 있어 그 위에 결과물을 잠시 머물게 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구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튀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물을 내리기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배설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건강과 관련된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셈이죠. 하지만 이 구조가 늘 칭찬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꽤 난감하고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평평한 선반 위에 그대로 남아있는 작품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멍해지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게다가 냄새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즘은 대부분의 독일인들이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현대식 화장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장소에서는 옛날 방식의 화장실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유학하거나 여행 중에 이런 화장실을 만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9번 최대 10년까지 가능한 출산 휴가. 독일에서는 여성이 아이 둘을 연달아 출산하면 최대 10년 동안 전일제로 복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맞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아이들을 돌보며 직장도 유지하고 동시에 국가의 사회복지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아이의 어린 시절에 엄마가 일과 가정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여성이 첫 아이를 출산하면 기본적으로 3년의 출산 휴가가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완전히 일을 쉬거나 주 2에서 3일 정도의 파트타임 근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첫 아이 이후 18개월 이내에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휴가 기간은 추가로 3년 더 연장됩니다. 결국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까지도 전일제 근무에 복귀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며 총 휴가 기간이 최대 10년에 이르게 됩니다. 출산 휴가 기간 동안 독일 여성은 단순히 시간을 보장받는 것뿐 아니라 월급의 65%에서 67% 정도를 계속 지급받습니다. 덕분에 가정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지지 않고 아이 양육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독일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만 25세까지 교육을 계속하는 경우 매달 약 224달러에 해당하는 후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아이가 2명인 가정은 매년 5,000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은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거나 교육비로 사용하거나 단순히 가계의 부담을 덜어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8번. 일요일에는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 상상해 보세요. 일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쇼핑을 하거나 카페에서 아침을 즐기려고 나갔는데 도시 전체가 멈춰버린 듯 조용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일요일이면 대부분의 가게, 슈퍼마켓, 심지어 쇼핑몰까지 문을 닫습니다. 가장 붐비던 거리마저 한산해지지요. 그렇다고 독일 사람들을 게으르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사실 독일에서 일요일은 단순한 추가 휴일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휴식과 평화의 날입니다. 이미 19세기부터 독일 정부는 일요일을 쉴 수 있는 날로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날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스스로를 위한 여유를 즐기는 시간이지 쇼핑을 하는 날은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요일은 집을 고치거나 청소하기 좋은 날이지 않을까? 하지만 독일에서는 벽에 못을 박거나 드릴을 사용하는 순간 이웃들이 충격적인 눈길을 보낼 겁니다. 일요일에 드릴을 돌리는 것은 무례할 뿐 아니라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소음 규정인 조용히 지켜야 하는 시간에 따르면 일요일은 고요를 위한 날입니다. 드릴, 망치질, 큰 소리의 음악 같은 소음은 벌금을 부르거나 최소한 이웃의 항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7번. 일광 절약 시간제를 처음 도입한 나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전 세계가 여전히 표준시에 머물러 있을 때 독일은 한 발 앞서 시간을 조정해 햇빛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술, 자동차, 철학에서 앞서 있었던 독일은 시계를 바꾸는 발상에서도 세계 최초였습니다. 독일은 1916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매년 봄이 시작될 때 독일 전역의 시계가 1시간 앞으로 뛰어오릅니다. 어제 아침 7시에 아침을 먹었다면 오늘은 같은 시간이 이미 8시로 표시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소중한 1시간의 수면을 되찾게 됩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를 도입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으로 긴장과 자원이 부족했던 1916년, 독일은 가스와 연료 소비를 줄일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해 석유 램프와 난로를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고 동시에 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시행 첫 해에만 독일은 수백만 톤의 석탄을 절약했습니다. 전쟁 중에 꼭 필요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이 성공은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까지 제도를 빠르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었습니다. 6번.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생산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 제품이 20년을 쓴다면 독일 제품은 100년을 쓴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일의 대부분 택시는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입니다. 마치 우리의 택시는 당신의 거실만큼 편안하다라고 말하는 듯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독일에서는 쓰레기차조차도 독일산 차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동차 품질에 대한 자부심과 신뢰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생산 규모를 보면 독일은 늘 세계를 선도합니다. 2022년 독일은 340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생산했으며 폭스바겐 골프는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로 독일에서만 17만 7천 대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게다가 독일은 일상용 차량뿐 아니라 고급 자동차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엑셀레로라는 슈퍼카는 무려 800만 달러에 달하는 가격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은 단순히 국내 시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전체 시장 점유율의 약 12에서 15%를 차지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독일 자동차는 북유럽의 추운 지역에서부터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150개가 넘는 나라에 보급되어 어디서든 독일의 완벽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젠가 독일 자동차를 시승할 기회가 생긴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예술 작품이며 공학의 정수이고 어쩌면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소문처럼 정말 100년을 버틸지도 모르는 자동차일 것입니다. 5번. 열린 창문에서 들어오는 바람은 위험하다.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시원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드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독일을 방문했을 때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낮 동안에도 창문을 꽉 닫아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밖의 공기가 아무리 시원하고 상쾌하더라도 창문은 거의 열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독일인들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병을 일으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 문화적 신념은 바람으로 인한 질병이라는 뜻의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인들에게 창문을 여는 일은 단순히 집을 춥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기나 세균이 들어오게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는 창문을 여는 일이 거의 없고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을 맞으려 창문을 열면 주인장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공기순환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독일식의 아늑하고 밀폐된 분위기에 점차 익숙해지게 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일부 독일인들은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극도로 조심스럽게 잠깐 열었다가 금세 닫아버려 지나친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합니다. 4번 활기찬 지역 축제 문화. 독일은 풍부한 전통과 다양한 문화를 기념하는 활기찬 지역 축제로 유명합니다. 각 지역마다 고유한 행사가 있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문화유산을 뽐냅니다. 그중 하나가 라인강의 아름다움을 기념하는 레인 인 플람멘 축제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매년 열리는 이 축제는 음악과 어우러진 화려한 불꽃놀이로 밤하늘을 밝히며 유럽 전역에서 관람객을 끌어모읍니다. 또한 모헨행글라트바흐의 튤립 축제는 4월에 열리며 봄의 도래를 알리는 다채로운 꽃들로 도시를 가득 채웁니다. 이때 도시 전체가 튤립, 수선화, 히아신스로 꾸며져 원예 애호가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뉘른베르크의 크리스킨들 스마르크트, 크리스마스 시장이 유명합니다. 16세기부터 이어져 온 이 전통적인 시장은 수공예 선물, 다채로운 간식, 그리고 천사 같은 모습의 크리스킨트의 등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퍼레이드부터 지역 음식을 즐기는 순간까지 각각의 축제는 독일 문화가 지닌 따뜻함과 기쁨을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3번 신비로운 흑림.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흑림은 울창한 숲으로 그림 형제의 고전 동화에 많은 영감을 준 곳입니다. 하늘을 뒤덮을 듯 솟아오른 나무들이 숲을 감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지역은 울창한 언덕과 고요한 마을, 맑은 호수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풍경 속 구불구불한 길로 유명합니다. 겨울이 되면 온 세상이 눈으로 뒤덮여 스키 애호가들의 천국이 되고, 여름에는 초록빛 나무잎이 우거져 산책로와 등산로를 따라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23,000km가 넘는 광활한 산책로가 펼쳐져 있어 고대 숲을 지나 폭포를 감상하고 장대한 풍경을 자랑하는 봉우리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흑림은 아름다운 자연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마을들로도 유명합니다. 온천으로 잘 알려진 바덴바덴, 전통 뻐꾸기 시계의 발상지인 트리베르크가 대표적입니다. 또 놓칠 수 없는 것이 바로 흑림 케이크입니다. 체리와 초콜릿, 그리고 부드러운 생크림이 어우러진 이 특별한 맛은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깁니다. 이번 성이 나라. 독일에는 무려 2100개가 넘는 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성은 고유한 아름다움과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읍니다. 이 웅장한 건축물들은 세심하게 보존되어 고대 유럽의 위엄을 지금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펜촐레른 성은 마치 동화 속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성인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고운 자태로 잘 알려져 있으며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등장하는 성에 영감을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매년 14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이곳은 독일에서 가장 낭만적인 명소 중 하나입니다. 모젤 계곡의 울창한 숲속에 자리한 엘츠 성은 독일에서 가장 잘 보존된 성 가운데 하나로 손꼽힙니다. 또 네카르 강을 굽어보는 언덕 위의 하이델베르크 성도 놓칠 수 없는 곳입니다. 성의 테라스에 서면 아름다운 도시와 굽이치는 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으며, 내부를 탐험하면 이 지역의 와인 전통을 보여주는 거대한 와인통, 일명 대형 와인통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행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1번 질트섬의 독특한 해변과 모래 언덕. 북해의 여왕이라 불리는 질트섬은 푸른 바다에 둘러싸인 숨겨진 보석 같은 곳입니다. 다양한 풍경과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사랑받는 이 섬은 40km가 넘는 길고 흰 모래사장을 품고 있어 햇볕 아래서 휴식을 즐기거나 서핑을 하는 이들에게 천국 같은 곳입니다. 섬 북쪽의 고운 모래와 맑은 바다는 국내외 여행객 모두에게 인기 있는 휴양지입니다. 질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수천 년 동안 거센 바람에 의해 형성된 웅장한 모래 언덕입니다. 일부 언덕은 높이가 20m에 이르러 장관을 이루며 독특한 자연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래 언덕은 장엄한 풍경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희귀한 새와 야생 동물의 소중한 서식지가 되기도 합니다. 섬에서 반드시 들러야 할 명소는 엘렌보겐 지역입니다. 이곳은 드라마틱한 절벽으로 유명한데 부드러운 모래 언덕과 황금빛 해변과 극적인 대비를 이루며 풍경을 더욱 다채롭고 특별하게 만듭니다. 절벽 위에 서면 끝없이 펼쳐진 북해를 바라볼 수 있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압도적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질 무렵 붉게 물든 석양을 감상하기에 완벽한 장소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줍니다. 이로써
독일에 관한 20가지 흥미롭고 특별한 사실들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독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사실 중 어떤 것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혹시 독일에 대해 알고 있는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새로운 여행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